여러분은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떠밀리거나 강요에 의해 충분히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모두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감정에 치우쳐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무언가를 몹시 원한 나머지 그것이 전혀 옳지 않다는 직감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갖는 습관을 들이면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에서 감성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잡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아마도 지금 원하는 것이 나중에는 최선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결정하기 전에 생각해 볼게요라고 말하라.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선택 사항들을 숙고할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많은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 가끔 친구나 친척들이 갑작스럽게 부탁을 하거나 어떤 의견을 말하고는 불쑥 그렇게 행동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이럴 때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바로 대답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있는 그대로 그렇게 말하고 시간을 갖자. 일부러 계획적으로 시간을 끌거나 상대방이 반기지 않을 결정을 내놓기 꺼려져서 미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더 잘 판단하고 자신의 감정을 살펴볼 시간을 버는 것이다. 대답을 잠시 미루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를 약속을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나 자신과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비난이나 지적을 받았을 때도 활용할 수 있다. 스스로 감정이 너무 앞선다고 느껴지면 상대방의 의견이나 비난을 생각해보기 위해 대응을 미루는 편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휴가 중이던 모린과 톰은 사은 행사를 하는 어느 콘도 리조트의 회원권 프로모션에 홀딱 넘어갔다. 담수 및 해수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 골프 코스, 그리고 전용 해변 같은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편의시설에 폭 빠져들고 말았다. 4시간 후 두 사람은 앞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콘도 회원권을 $7,000에 구입하고 자랑스러운 콘도 회원권 소유자이자 $7,000만큼 더 가난해진 채로 자리를 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모린과 톰은 그 리조트의 눈부신 화려함에 매료되어 잠깐 정신이 팔린 나머지 감정이 앞서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몇 년 후 그들은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고 남은 일수의 이용권을 팔 수밖에 없었다. 며칠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 투자를 객관적으로 고려할 시간이 있었을 테고 아마 특정 장소를 소유하는 것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사람은 뒤늦게서야 리조트로 가는 길이 불편하고 차비도 많이 드는 데다 매년 같은 장소에 가야 하는 의무감이 드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또한 연간 유지비와 관리비도 꽤 높았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충동이 현명한 판단력을 가리고는 한다. 약속을 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면 나중에 자신이 한 어리석은 선택을 두고 허공에 발길질하며 자책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톰과 모리는 회원권 매수의 장단점을 따져볼 시간을 가질 때까지 결정을 미뤘어야 했다. 결제할 수표를 내밀기 전에 시간을 벌었다면 감정과 이성적 판단 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강요에 못 이겨 결정하지 마라.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나는 새 차를 구입할 마음으로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어떤 모델을 살 것인지 고민하며 몇 시간을 보냈다. 영업사원인 할과 나는 여느 대리점들처럼 칸막이가 있는 테이블 하나에 앉아 있었다. 할은 내가 원하는 기능을 갖춘 마지막 자동차라고 강조하면서 특별 가격을 제시했다. 나는 그 차가 마음에 들어서 그 자리에서 당장 거래를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의 작은 목소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금 더 둘러보라고 속삭였다. 할은 일어서서 나를 내려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지금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이 특별 가격은 오늘 그 차를 구매해야만 제공됩니다. 지금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온다면 같은 가격으로 드릴 수 없어요. 나도 일어서서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할, 난 그런 식으로는 거래하고 싶지 않아요. 강요받는 기분이 들어서 불편하네요. 안녕히 계세요. 나는 결국 다른 대리점에서 더 마음에 드는 자동차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선택하기 전에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문제를 더 생각해 보겠다는 우리를 비웃는다. 남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나 제안에 즉시 동의하라며 압박한다. 상황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말자.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결코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대답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는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성급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하는 스타일이 있다. 상류층 아이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의 소여 교장이 그런 경우였다. 그녀는 바버라와 브래드 부부에게 아들 필립이 유치원 과정을 한 번 더 다닐 것을 권했다. 소여 교장이 보기에 필립은 초등 1학년으로 바로 진급하기에는 사회성 면에서나 정서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바버라와 브래드는 그 권고를 수용하기에 앞서 그 과정이 어떤 장단점을 가지는지 생각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소여 교장은 학교 행정부가 유치원과 1학년 수업의 내년 등록 인원을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 날까지 결정해달라고 독촉했다. 그리고 필립이 유치원 과정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성적 부진에 대해 학교 측에서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버라가 내게 의견을 물어왔다. 당연히 바버라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고 싶었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필립이 1학년에 올라가는 다른 6살짜리 아이들보다 미성숙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나는 다른 아동심리학자와 상담해서 의견을 구해볼 것을 추천했다. 바버라와 브래드는 소여 교장에게 그 다음 주에 필립이 검사를 받고 나서 1학년 진급을 결정하겠다고 알렸다. 부부가 정당하게 주장하자 소여 교장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다른 심리학자도 필립이 1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를 더 기다리는 것을 추천했다. 부부는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소여 교장의 추천을 따르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부의 결정이 소여 교장의 압박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바버라와 브래드 부부는 자신들의 뜻을 분명히 말하고 다른 의견을 구하기 위해 시간을 들인 덕분에 나중에 자신들의 결정이 옳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내라고 말할 때 조건을 달아라. 나탈리는 생명을 위협하던 병에서 막 회복한 참이었고 언어병리학자로서 운영해온 개인 진료를 포기하고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다. 그녀는 일을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일을 맡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 주저하고 있었다. 때마침 이사 간 지역의 대학에서 언어병리학 실습생들을 감독하는 정규직 자리를 제안했다. 나탈리는 체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기에 매일 출근하는 일이 너무 벅찰까봐 걱정했다. 그녀가 제안을 거절하려는 것을 눈치챈 대학 측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탈리,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기꺼이 당신과 함께 일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탈리는 남편과 이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은 나탈리가 그 일을 좋아할 거라고 확신했으며 좋은 기회를 섣불리 놓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만 일할 수 있다면 그 자리를 받아들이라고 격려했다. 나탈리는 골똘히 생각하고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 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대학에서도 동의했으므로 주 3일 일정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몇 달 후, 나탈리는 이제 일주일에 5일 근무를 시작해도 괜찮겠다고 느꼈다. 그 결정에 모두가 만족했다. 제안이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동의할 만한 사안이더라도 100%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다. 어떤 면이 마음에 걸려 무조건 내라고 대답하기 꺼려질 수 있다. 이럴 때는 부탁을 들어주거나 제안에 동의하기에 앞서 생각해볼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기 바란다. 그 제안에서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리한 측면을 바꿀 권리와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 그거 꽤 괜찮은 것 같네요. 생각 좀 해볼게요. 또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는 조건을 두고 내라고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표현들이다. 뉴욕에 사는 필리스가 친한 친구인 셸리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프랭크와 나는 플로리다에서 휴가를 보내려고 해. 2주 정도 너희 집에 묵어도 될까? 내가 신경 쓰지 않게 할게. 렌터카를 빌려서 우리끼리 알아서 다닐 거야. 그런데 우리 강아지 맥시를 집에 묵고두고 싶지는 않아서 데려가려고 해. 셸리는 며칠 동안 생각해보았다. 처음부터 친구들이 방문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훈련이 덜 된 개에 대해서는 썩 내키지 않았다. 그리고 동물을 자기 집에 들이기는 싫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셸리는 자기 집 근처에 필리스와 프랭크가 맥시를 맡기고 매일 찾아가 볼 수 있는 안전한 애완동물 호텔을 찾아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희생하지 않는 선에서 정말로 친구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만약 제멋대로인 개가 집을 마구 휘젓고 다니게 허락했다면 그런 자신에게 짜증이 났을 것이다. 셸리는 자신의 조건에 따라 내라고 말함으로써 윈윈 상황을 조성해낼 수 있었다. 조건부로 내라고 말하는 것이 나탈리와 셸리의 경우처럼 항상 윈윈 상황이 되지는 않는다. 알베르티와 에모스는 공동져서 일어나라, 말하라, 대꾸하라에서 이렇게 언급한다. 간혹 우리 목표와 다른 사람의 목표가 너무 달라서 서로 양립할 수 없을 때가 있다. 또 사람들은 비합리적이어서 서로 양보하지 않거나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을 때가 있다. 대학 측은 나탈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 나탈리,
그게 우리 제안의 조건입니다.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그냥 포기하세요. 필리스도 셸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 강아지도 사랑해줘. 맥스는 어디든 우리와 함께할 거야. 그러니 너희 집에는 못 갈 것 같구나. 다행히도 이런 시나리오는 모두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래도 괜찮다. 항상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법이다. 단호한 의사소통은 대개 효과적이며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도 만족시킨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단, 이것만 기억하자. 우리에게는 스스로 원하는 것과 자신의 기분을 생각해 볼 시간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비록 바라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기분을 느낄 것이며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유익한 경우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해 볼 시간을 요청하면 감정과 이성의 불균형을 조율해 볼 수 있으며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는 발언이나 약속을 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충분히 생각해 보기 위해 결정을 미루는 것이 우유부단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조금 더 생각한다면 나중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적절한 주장을 하기에 너무 늦은 경우란 거의 없다. 비록 몇 달 전에 발생한 일이더라도 자신을 괴롭혔던 상황에 대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자. 그리고 만약 스스로 내린 결정에 불만이 생긴다면 언제든 마음을 바꿀 권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신압으로 명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